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4일 환율 끝판왕을 시작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7.065에서 106.030으로 0.98% 하락하면서 위안을 제외한 세계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 요인으로는 첫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있습니다. 1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과반을 넘는 FOMC 위원들이 그동안 집행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가 경제와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펼쳤는지 평가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의사록에는 처음으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포함됐고, 경기 침체 가능성의 원인으로는 실질 가계지출의 성장 부진, 글로벌 전망 악화,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가장 두드러진 하방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이는지 확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소수 의원도 존재했지만, 전반적으로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달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가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는 22만 3천 건, 예상치는 22만 5천 건이었는데 24만 건으로 발표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넘어선 것은 한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미국 고용시장이 점차 냉각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인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된다면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이슈로는 첫 번째, 유가 하락이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한 원인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과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중국 코로나 확산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G7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논의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배럴당 60달러 안팎으로 예상했으나 조율하는 과정에서 65달러에서 7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유럽 북서 지역에서는 62달러, 지중해 지역은 67달러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65달러에서 70달러 수준으로 상한선을 결정할 경우 러시아는 원유 판매로 계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시장에서 원유 공급 불안 우려를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주간 미국 휘발유 재고가 38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 305만 배럴 증가한 것과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위안화 약세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이유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신규 감염자는 28,183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4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인 28,973명에 근접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매일 1,000명 이상 늘면서 방역 통제와 봉쇄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는 0.39%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라는 하락 요인이 존재하면서 0.98%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노동시장이 둔화되거나 약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올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할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4.5%에서 4.75%까지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달러원은 당분간 1,300원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달러원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경우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밖에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지, 미국의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는 달러원 환율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4일 환율 끝판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